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구르트 아줌마 썰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고, 그전에는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알바 그런 거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했던 일도 학원 강사, 아이들 상대, 그리고 어머니 상대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 싶어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배달은 그냥 배달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없이 야구르트 아줌마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연히 사람을 상대하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7살, 6살이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최우선이 아이들한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재를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새벽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여사님들은 새벽에 조금 늦은 시간에 가지러 오시기도 하고 오후에 가지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야구르트는 우유처럼 꼭 식사 대용으로 일찍 드시고 가시지는 않잖아요. 유통기한도 좀 제법 길고 그래서 새벽에 간혹 몇 분들은 가지러 오시는데 저마치 새벽 4시에 오시는 분은 없고요. 한 6시 이렇게 물건 가지고 가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돌리고 판매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새벽에 가져와서 무조건 다 돌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깨기 전에 할 거 다 하고 아이들 이제 등교시키고. 부설 유치원이라서 12시 전에 와요. 간혹 제가 돌린 곳이 아파트 단지 한 곳이랑 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3곳이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간혹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한 분이 이렇게 오늘 윌 이런 거 뭐 하나 쫙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단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한 번은 어떤 어머니 장례식에 모든 분들 다 와주셔서 고맙다고 선생님들 전체 야구르트를 다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또 오후 시간인데 아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그래서 단단히 엄마 올 때까지 절대 나가면 안 돼. 누나 올 때까지 집에 있어. 이렇게 주의를 주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라 또 이제 대리점에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가는 와중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오토바이를 세우고 제가 그 오토바이가 가는 길이 아닌 그 도로 중앙선으로 갔대요. 그래서 뭐 벌금을 물리는데 그날 제가 신나서 다 돌리는 그 금액보다 벌금치금이 더 많았죠. 우울했습니다. 위를 받아가지고 학교 1층부터 4층까지 구석구석 다 돌려도 그 범칙금의 수입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안 됐죠. 아휴, 한심하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사님들은 자기 구역 돌리고 낮에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잖아요. 동네 어귀에 서서 아니면 시장에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저도 제 구역에서 영업을 하라고 대리점에서는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않았죠. 아이가 최우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 영업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은 거의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로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이제 또 집마다 다니면서 수금을 하잖아요. 푼돈을 수금하고 말일 되면은 목돈을 이렇게 대리점에 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또 경제관념 역시 없었는지 그때 수금한 거는 쓰지 않고 모아놔야 되는데 자꾸 시장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푼돈을 다 써버리고 막상 말일 되면 목돈을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넣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이게 도대체 남는 장사인지, 나중에 혼돈이 오면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무슨 일을 하면은 1년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수록. 그렇지 못하면 제 자신한테 지는 거라고 또 생각했어요. 점점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끝까지 버텨야지, 1년은 버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이나 무슨 날이 되면은 대리점에서 그 할당 양을 주었어요. 그때 쿠퍼스가 새로 나왔는데 그걸 뭐 몇백 개를 할당을 주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그래서 저는 대구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 성격에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몇 번은 남편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고 가서 주기도 하고 뭐 돈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번 되니까 더 이상 못해. 저도 제 일인데 남편한테 넘기기도 싫고, 한 번은 명절날 또 몇백 개를 받은 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캐리어에 야쿠르트를 넣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갔더니 우리 엄마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 아휴, 대학까지 보냈더니 야쿠르트 장사한다고 세상에. 부산에 야쿠르트를 다 들고 오고 참 하고 혀를 차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막 오빠한테 이렇게 뭐 30개씩 20개씩 이렇게 막 넘겼죠. 그렇게 해결은 했지만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야구르트를 가지러 새벽 4시에 오토바이에 그 야구르트 통을 달고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대리점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를 새벽 4시에 붕 타고 대리점에 내 구역에 돌릴 야구르트를 가지러 가는 거였어요. 새벽 4시에 대리점에 가서 문을 열고 저장고에 야구르트가 빽빽하게 쌓여 있어요. 저는 초보니까 내 물건들이 저 뒤쪽에 막 재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한 켠으로 밀리고 내 거를 꺼내 와가지고 또 내 야쿠르트 통에다가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는 과정. 한참 이제 그렇게 다 담고 나면은 한겨울에도 등에서 땀이 났어요. 여름에는 그 새벽에 시원한 공기가 좋았고요. 그런가 하면 한겨울에는 그 새벽에 오토바이를 붕 타고 가는데 그 추위, 그 찬바람이 제 몸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정말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더위는 잘 견디는데 추위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가서 일하고 있으면 어느새 땀이 났어요. 제가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다른 여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 여사님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시간에 벌써 와가지고 정리를 다 했어? 그리고 화장은 어떻게 이 새벽에 화장하고 왔어? 저는 새벽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바로 제 단지에 돌렸거든요. 바로 다 돌리고 아이들이 깨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싹 다 하고 그렇게 갔어요. 돌리는 와중에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고객을 상대하면서 맨 얼굴로 한다는 게 그 또한 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풀매를 하고 가려면 과연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했어요. 그 새벽에 저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 돌리시는 분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냥 다들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냥 까딱 인사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말도 건네고 다들 열심히 사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다 돌리고 한 곳은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야구르트 통째로 들고 가기가 싫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건너갔는데 가다가 바구니를 탁 엎질렀어요. 그래서 야구르트가 막 다 쏟아졌죠. 그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로 막 야구르트가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또 막 주워가지고 담고 있는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출근하는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좀 당황스럽고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았다고. 그렇겠죠. 저도 그 상황에 저보다 남편 걱정이 더 되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야쿠르트 조그만 거 하나 팔면은 10원인가 20원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르트 장사를 한 이후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도 내가 몇 개를 팔아야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물건을 하나 1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살 때도 도대체 내가 몇 개 팔아야지 이걸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제가 뭐라 해야 돼? 쫌생이? 좀 점점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꾸 계산하게 돼요. 뭘 살 때마다. 그런 제 자신도 싫어졌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제 구역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반에 이제 야구르트를 창틀에 살짝 두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쉬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와 땡땡이 엄마 왔다 이래서 저는 불이 나게 막 달려 나왔죠.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친구의 부러운 점 얘기하기 하는 발표를 했는데 누가 내가 부럽다고 했어. 그래서 왜? 이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길 땡땡이야 엄마는 야구르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땡땡이는 야구르트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막 웃고 난리 나지 않았어? 이러니까는 아니, 선생님은 막 웃으셨는데 친구들은 전부 다 맞아 그러면서 다 부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은 참 다르구나. 그리고 또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엄마가 학교에 왔을 때 친구들이 야 땡땡이 엄마 왔다 이렇게 말해서 나는 너무 엄마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쫓아나가면 엄마가 안 보여. 저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딸아이가 야구르트 여사님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은 창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노동 일을 하시고 노가다 일을 하시고 길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딸아이의 반응, 전 너무 놀랬습니다, 솔직히. 물론 그때 초등 1학년이라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아마 초등 고학년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훗날에 제가 얘기했을 때 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땐 조금 다른 마음일 수 있긴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때 아이들 고마웠어요. 아침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야구르트 돌릴 때 한날은 아이들 소풍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줄 세워서 이렇게 쭉 아파트 통과해서 가는데 저는 그 살짝 몸을 피했는데 아이들을 잽싸게 또 봤는지 누구누구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인사하니까 전체 다 전부 다 막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만 당황하셔가지고 슈슈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 벌개진 사람은 선생님하고 저뿐이었어요. 아이들은 해맑게 신나라 계속 누구누구 엄마 이러면서. 아이들 참 순수하고 예쁘지요. 어쨌든 저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10개월 남짓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만둔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한테 절대 나가면 안 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었는데 제가 다 돌리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 아파트 단지를 찾으러 다녔죠. 그래도 보이지 않고 제가 신고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너편 이제 도로를 건너서 설마 저기까지 갔을까 하고 도로를 건너서 그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갔어요.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아이가 거짓골로 엄마 하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때 아니 왜 엄마 말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로를 어떻게 건너왔는데 아이가 6살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저 그때 점심시간이 한참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아이들을 조금 더 윤택하게 키우려고 아이들을 위한다고 한 일이 지금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싶으면서 그때 진짜 이건 아니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사님들 중에 회장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하기 전부터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총 한 30년쯤 된 것 같네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새벽에 잠 깨워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가져와서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가져오는 거는 아저씨가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어귀에서 계속 팔고 계시고 대단하셔요. 야구르트 장사를 해본 그 경험 정말 값진 것이지요. 그걸 해보지 않았다면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서 바깥 구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4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짐하게 되고 그 새벽 4시에 찬 공기, 시원한 공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무엇이든 안 한 것보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강해진다고 했어요. 점점 저는 그렇게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 인생에 아주 색다른 경험,
좋은 경험.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야구르트 아줌마의 썰을 풀 수 있잖아요. 앞으로 또 색다른 경험 찾아가지고 계속 할 예정이에요. 지켜봐 주세요.